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항이란 말 잘 사용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콘덴서 이런 걸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전기에서 3소자가 있습니다. 수동 3소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수동소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능동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동소자가 뭐냐? 수동적이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RL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이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보통 그냥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전기에서 특별한 부분 빼고는 다루지 않고요.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LC 3소자인데, 이 세 개인데요. 우리가 직류에서, 그리고 1장, 2장 하면서 이 R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류를 하고 있죠. 교류에서는 R만큼 L과 C, 혹은 R보다 더 이 L과 C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 제목이 뭐예요? RLC 교류회로입니다. 근데 직류에서는 왜 L과 C를 안 했느냐? 나중에 정리하겠지만은, 직류에서는 L과 C가 역할이 못하는 겁니다. 역할을 못하거나 혹은 하면 안 되거나, 이런 특징 때문에, 직류에서는 저희가 R만 취급했고요. 교류에서는 R과 더불어 L과 C도 함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RLC를 원래는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RLC에 대해서 완전 밑바닥부터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 기본적인 공식뿐만 아니라 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학에서 끄집어내지만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회로에서는 그 부분은 배제하고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만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R은 1장에서 했죠? 한국말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일을 하는 거죠. 저항이 부하라고 했죠. 저항이 부하고, 불을 켜고, 열을 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 이게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L이라는 게 있습니다. L은 뭐냐면, 한국말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일도 영어지만은 우리가 쉽게 부를 때 코일이라고 해요. 혹은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가 L을 쓰고 단위를 헨리라고 합니다. 헨리. 얘 역할은 뭐냐? 제 궁극적 역할은 자속 발생입니다. 자속 발생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L이에요. 코일인데, 여기에 내가 전류를 흘리면, 앙페르의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파이가 자속입니다. 자속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인데, 그런데 얘가 있죠. 보세요. 꼬불꼬불 하죠. 그래서 자속 발생뿐만 아니라 저항처럼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코일은 우리가 유도작용을 합니다. 유도작용을 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이 오치는데, 코일 자체의 이름은 인덕턴스고요. 코일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도성 리액턴스, 인덕턴스 반드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깊은 것은요, 여기 공식에 있는 L은 I분의 N파 해서 이 공식 자체는 자기학에서 밑바닥부터 끄집어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으로는 콘덴서라고 합니다. 콘덴서. 네, 콘덴서. 그 다음에, 정확한 용어로는 우리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커패시턴스. 네. 단위로는 우리가 페럿을 써요. 페럿. 네. 페럿. 네.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 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전하 충전입니다. 즉 전기 저장,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이런 거요. 보세요. 이 콘덴서라는 게 이렇게 판입니다. 판에 직류라고 할게요. 예, 직류를 갖고 오면, 예를 들어 직류를 가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하가, 여기 판에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즉, V볼트를 가하면, Q쿨롱의 전하가 축적이 돼요. 그 능력을 C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이 C는 V분의 Q.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학에서 하는 거고요. 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하 축적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콘덴서도 L과 R과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얘도 똑같이 교류의 저항 성분이라서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우리가 이런 순서를 할 겁니다. 보세요. 1장에서 했던 거 유사한데 지금부터 교류에 저항 그 다음에 코일 콘덴서가 있는데 이 RLC에 교류를 가할 겁니다. 교류를 가했을 때 R과 L과 C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때 리액턴스나 저항값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직류에서 했죠? 그 다음에 R은 R2 직렬, R은 R2 병렬, RLC 이렇게 합쳐서 직렬, 병렬 연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R과 L을 직렬, R과 L을 병렬, R과 C를 직렬, R과 L을 병렬, 이런 식으로 그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을 해서 공식 유도를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건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2장에서 했던데 교류에서는 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당장 적용을 할 건데 위상과 크기, 그 다음에 이 리액턴스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제부터 한번 수동소자의 응답, 2장식 수동소자의 응답에서 R만의 해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은 위상이에요, 위상과 저항 성분, 리액턴스 성분, 이런 겁니다. 1번 R만의 회로입니다. 네, R만의 회로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요. 교류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본 회로에서 전류를 가합니다. 2장에서 배운 것처럼 I는 IM sin 오메가 T고 여기 R이 R. 네, R인데 일단 I는 IM sin 오메가 T 암페어를 가했을 때 R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ohm의 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보세요. R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VR입니다. 그러면 IR이죠. V는 IR입니다. 맞죠? 1장에서 했던 거. IR 얼마? R 곱하기 I는 얼마? IM sin 오메가 T. 예. 하면 얼마요? 당연한 거지만 얼마? RIM sin 오메가 T예요.
그럼 전체 저항은 얼마? 전체 저항은 제가 지금 당연한 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I분의 R이죠. 얼마? IM sin 오메가 T분의 RIM sin 오메가 T. 얼마요? IM sin 오메가 T sin 오메가 T 약분하는 거 얼마? R옴이에요. R옴. 네. 뭐 예상하셨죠? 예,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보세요. R만 회로에서 첫 번째 뭐냐? 회로 전체 저항은 R입니다. 이거 R은 R, 이 당연한 걸 왜 쓰지? 예. 전체 저항은 R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전류는 얼마요? 사인 오메가 T죠? 전압도 얼마요?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사인 오메가 T, 뭐요? 오메가 T고 오메가 T니까 이 장에 썼죠?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런 위상이 없습니다. 위상이 같습니다. 즉, V와 I가 위상이 같다는 것을 동상이라고 하면 동상.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얘를 V라고 합니다. 그러면 I는 당연히 크기는 다르겠죠. 어떻게? 그런데 동상이 동상. 얘가 I예요. I. 예. 그 다음 얘를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면은 보세요. 얘가 전압이요. 전압. 그럼 전류도 어떻게? 위상이 같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결과는 지금 여기에 기억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요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R만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R만의 회로에서 정리된 거, 예,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네. 2번. 네. L만의 회로.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겁니다. L만의 회로 한번 볼게요. 지금 L이 기호로 이렇게 그립니다. L 기호. 교류를 가했습니다. 똑같이 I는 I에 이걸 가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I는 IM sin 오메가 T를 가했어요. 네. 그러면 V는 볼게요. 우리가 뭐 계속 자기학 밀어서 죄송한데 자기학이 합니다. 어차피 한 바퀴를 도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실 겁니다. 예, 자기학에서 이렇게 하는데 L에 걸리는 전압 공식은 뭐냐면 기능사 하시는 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L dt분의 di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L 곱하기 여기에 걸린 전압 VL은 L에 걸린 전압은 R과는 틀리겠죠. 당연히 R과는 틀리고 어떻게? L 값 곱하기 뭐? 전류의 시간에 대한 미분한 값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L 이 과정은 필요 없어요. 이 과정은 제가 결과 나중에 정리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이해 안 되셔도 꾹 참고 계셔서 정리 확인해 주시면 돼요. L 얼마? dt분의 I는 얼마냐? IM sin 오메가 T예요. 네. 그러니까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IM sin 오메가 T를 미분하면 sin을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고요. 네. IM에 sin 오메가 T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요거 오메가 L IM을 바꿔서 할게요. 오메가 L IM에 코사인 오메가 T를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문제풀이 할 때 코사인 오메가 T 뭐라고 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라고 했습니다. 예.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서 제가 L에 의한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했죠. 근데 옴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보세요. L에
의한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뭐냐? 얘는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똑같이 ohm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I분의 V예요. I는 얼마냐? Im sin 오메가 T. V는 얼마? 오메가 L에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 그럼 보세요. im 약분되고 sin 오메가 T, sin 약분되죠, 맞죠? 그래 보세요. 오메가 L에 뭐가 나누냐? 위상 90도만 남습니다. 위상 90도 얼마? 오메가 L에 90도 해서 요렇게 남습니다. 요렇게. 예. 정리할게요. 정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L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했죠.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얼마다? 오메가 L에 90도입니다. 근데 제가 2장에서 복소수할 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예, 보세요. 제가 A 할 때, 이렇게 할 때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놈을 A 플러스 JB라고 하고, J가 뭐냐? J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은 90도라고 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J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은 90도. J는 뭐냐? JB라면 J는 위로, 90도 방향 위로 올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J는 1에 90도다. J는 1에 90도다. 얼마?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저항과는, 우리가 저항에서는 그냥 R이었는데, 여기서 J 오메가 L에 J가 붙었다는 위상이 90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류는 sin 오메가 t예요. 전류는 sin 오메가 t인데 전압은 뭐냐?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 뭐 sin 이거 필요 없이 뭐냐? 여기는 붙은 게 없고 오메가 t 다음에 붙은 게 없고 얘는 90도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다? 전류는 0도고 전압은 90도가 빠르죠. 맞죠? 얼마?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L을 쓰면은 코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항을 쓸 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코일을 쓰게 되는 순간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뭐가 앞선다? 코일에서는 전압이 앞선다.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른 말로 전류가 90도 뒤진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요. 우리가 전개를 하면서 용어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게 진상이다, 지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진상이다, 지상이다. 그럼 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앞선다는 겁니다.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뒤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압이 전류보다 앞선다,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 여기에서 얘는 진상일까요, 지상일까요? 다르게 이렇게 해요.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앞서니까 진상이고 전류를 기준으로 하면 지상이니까 지상이죠, 맞죠? 근데 얘를 우리가 진상이라 하느냐 지상이라 하느냐고 하면은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는 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류 기준. 전압 기준이 아니고 전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상이다, 지상이다는 진상이라는 것은 전류가 앞서는 것을 얘기하고 지상이라는 것은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앞서는 것을 얘기하고 지상이라는 것은 전류가 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전류가 전압을 뒤지니까 얘는 지상전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 용어를 이해하고 계시면 한결 수월한데요. 우리가 L회로는
지상회로라고 합니다. L회로는 지상회로. 전압 기준이 아니고 무조건 전류 기준이기 때문에 L은 지상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뭐 회로에서보다 뭐 다른 과목 혹은 실기에서 현장에서도 지상이라는 것은 L이라는 겁니다. 지상 전류, 지상 역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우리가 전류와 전압 이런 것들을 그 형식으로 나타내면 더 편하죠. 보세요. I는 얼마? I의 얼마? 0도. V는 어떻게 돼? V는 V의 90도. 네. V는 V의 9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압이 앞서고 전류가 뒤집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L만 회로 지금 제가 요 유도 과정은요, 뭐 필요하신 분 하시는데 시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리액턴스 양단의 전압이 얼마? 오메가 L의 IM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여기서 중요한 건 위상이 90도 앞선다. 이겁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코일 L이 전류 방해하는 능력. 코일은 인덕턴스를 하지만 인덕턴스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리액턴스라 하고 얘를 오메가 L. 크기만 하면 오메가 L인데요. 위상까지 얘기하면은 90도 혹은 J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크기만 물을 수도 있잖아요. 몇 옴인가? 크기만 물으면은 오메가 L만 하면 돼요. 근데 위상까지 고려할 때는 J 오메가 L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90도죠. 2분의 파이 앞선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엑셀을 막 말했지만 크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크기를 물을 때는 J를 빼고요. 크기만 물을 때는 J를 빼고 얼마? 오메가는 얼마요? 2파이 F죠. 2파이 FL 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만약에 주파수가 60이다. 예, L이 1헬리다. 주파수가 60이고 얘 주파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파수 있어야 되고 그때 L이 1헬리다. 그러면 XL은 전류 방해하는 능력은 얼마냐? 2파이 FL 얼마? 2파이 곱하기 F 60 곱하기 L은 1 이렇게 구합니다. 예, 377 옴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차우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직류에서는 왜 안 했어요? 왜? 직류에서는 왜 안 했느냐? 보세요. 우리가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직류에서 주파수 얼마다? 없죠. 얘는 계속 가니까 주파수가 빵입니다. 그러면 XL은 얼마예요? XL은 2파이 FL이니까 얼마? F가 0이니까 XL도 0옴이 된다는 거예요. 즉 L회로를 직렬해서 사용할 때 L을 직렬해서 사용할 때는 얘를 연결해봤자 저항이 0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10개 연결해봤자 100개 연결해봤자 어떻게? 전류를 방해하는 저항 성분 리액턴스가 빵이기 때문에 직류에서는 우리가 L회로를 안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만의 회로도 말씀드렸지만,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 C만의 회로 하겠습니다. C만의 회로. 예. L만 회로에서 뭐 한 개만 더 하면 그 벡터도 있죠, 벡터도. 그거 다시 그리면, L만 회로에서 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전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전류를. 예. 전류를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I예요. I입니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된다? 90도 예. 앞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상이 다른다. 그 다음에 얘를 극형식으로 다시 그리면 보세요. 전류를 내가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된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맞죠?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응용해서 요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 3번에 얘는 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고 I입니다. 여기에서 I는 Im sin 오메가 t를 똑같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V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적분을 해야 돼요. 뭐 미분도 그렇지만 적분도 어려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결론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V는 얼마냐? 오메가 C분의 1의 Im의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이 돼요.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따라서 보세요. 1번 이놈을 우리가 XC라고 합니다. 콘덴서가 전류를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I분의 V 해보세요. V를 I로 나눠보세요. IM을 밑으로 나면 얼마?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오메가 C분의 1이고 위상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0도죠. 우리가 플러스 90도면 J인데 마이너스 90도면 얼마?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위상까지 고려하면은 만약 크기만 고려하면 얼마? 오메가 28 C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J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2장에서 했지만 J를 나타냈다는 것은 벡터입니다. 벡터. 방향까지 고려했을 때 J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고 우리가 J를 뺐다는 것은 크기만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FC분의 1이에요. 두 번째 궁금한 거 뭐다? 위상이에요. 위상. 전류는 0도죠. 전압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다른 말로 뭐?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진다는 겁니다.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보세요. 어떤 전류다?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한다? 전류 기준이죠. 전류가 앞서니까 얘를 우리가 진상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의한 전류, 진상전류, 코일에 의한 전류, 지상전류. 앞으로 전기 공부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정리하면은 XC는 2파 FC분의 1. 요것을 있죠. 위상을, 방향을 고려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크기만 모를 때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실효전류. 실효전류는 이거 어떻게 돼보세요? 전류는 얼마요? 원래 R분의 V죠. 전류는 R분의 V입니다. 그런데 콘덴서에 의한 전류는 어떻게 된다? 네. 여기서 콘덴서에 의한 전류 IC는 얼마? XC분의 V가 됩니다. XC는 얼마? 오메가 C분의 1이죠. 분의 V가 됩니다. 오메가 C분의 1.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오메가 CV 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다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오메가 CV가 된다. 그리고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8 앞선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위상 한번 볼게요. 위상. 예, 위상. 만약에 전류를 이렇게 지금까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다. 그러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90도 뒤지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V가 된다는 겁니다. 위상이
전압이 위상이 뒤진다. 만약에 이게 전류다 그러면 얼마? 전압은 어떻게 된다? 전압은 뒤진다. 90도 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 거, 전류를 이렇게 됐다. 네. 이게 전류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보다 우리 앞서는 거 이쪽이죠. 앞서는 거 이쪽이고 뒤진 거 이쪽이니까 전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무조건 콘덴서에서는 전압이 전류보다 뒤지고 전류가 전압보다 앞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교류에서 기본 RLC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RLC의 특징을 이용해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무작정 들어가시기보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있죠. 그것들 한번 쫙 정리하시고 그 정리란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위상이에요. 먼저 첫 번째가 위상이고 두 번째 리액턴스, 그 다음에 플러스 J인지 마이너스 J인지 요러한 부분 공식 유도 이거보다는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결과들 있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결과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와 주시면 예, 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